자, 이번엔 32회 수정산업이요. 1번 거래자료 입력. 자, 1번에 1번은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수정산업이 영신기공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는 보통예금 거래 내용 나와 있고, 자료 설명 보시면 생산 중인 제공품의 일부 연마 가공을 영신기공에 의뢰하고 가공비 35만원을 송금하였다. 자, 우리 회사에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가공을 해달라고 맡겼다는 겁니다. 개정 과목은 외주 가공비라고 해요. 외주 가공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 2는 가공비 계좌이체 내역이다. 은행 정보는 신한은행 나와 있고요.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4월 2일입니다. 영수증에 써있죠. 4월 2일. 자, 이걸 뭘로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회사에서 못 만들어서 외부에서 가공해서 왔다. 외주 가공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주 가공비 500번대로 선택을 하시고 금액은 3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무슨 은행?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갔대요. 얼마가? 35만원이.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1번이 끝난 거고 평가 문제 2번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얘도 여기 결산재무제표의 아래쪽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도 그대로 내역을 써주시면 돼요. 거래 일자는 2020년 04월 2일. 법인명은 얘네가 지금 영신기공이죠? 영신기공. 성명은 김재탁. 사업자 번호는 120-21-12348. 자, 거래 내용은 그 연마 가공이라고 써있죠? 가공. 금액은 35만원. 자, 송금 일자는 2020년 04월 02일. 은행은 F2번 누르셔서 찾으세요. 신한은행에다가 입금했어요. 거기 자료 설명에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52-21-1153-800.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장하기. 다음 2번 갈까요? 유무형자산의 매각 그랬네요. 자료 1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 먼저 보시면 자료 1은 본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주가노에 매각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료 2는 상표권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자, 평가 문제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배상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러면 일단 고정자산 등록 가셔가지고요. 자, F2번 무형자산인 뭐를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상표권이죠? 상표권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이 유형자산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4,500만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기초가액이 4,500인데 전기말까지 상각을 하고 상각한 금액이 500이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4,500이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직접 상각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까지 500을 상각을 했어도 장부가액이 4,5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는 상각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문제상에서 감가상각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용자 수정 한번 클릭하셔서 얘를 0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단기 말 장부가액이 4,500만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4,500만원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얼마에 처분했냐면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보시면 1억에 1,000만원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도일자도 입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도일자 오늘 날짜죠? 자, 요 밑에 2020년 03월 09일이에요. 자, 양도일자 입력을 하셨으면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2번 메인 매출자를 입력하래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점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3월 9일 우리가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나왔으니까 11번 과세 얘는 상표권이고요. 금액은 지금 처분가액이 1억이에요. 1억에 1,000만원. 거래처는 까누라고 했고요.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번. 분계는 지금 보통예금에 입금된 내용밖에 없네요. 그러면 혼합을 선택을 하셔서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표권을 파는 거죠. 얼마짜리요? 아까 4,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장부가액이. 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를 받았나요? 5,500을 받았고요. 1억에 처분하면서 5,500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미수금이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돼요? 1억 1,000이니까 5,500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4,500만원에 팔면 정상인데 1억에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익이겠죠? 그래서 대변에 무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5,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갈게요. 3번 사회보험료 지급 자료 1은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 자, 자료 설명 보시면 1번 자료 1은 공장에 근무 중인 정지영과 본사 관리부에 근무 중인 강영훈의 4월분 국민연금 결정내역 통보서이다. 자료 2는 4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한 내역이다. 평가 문제 국민연금 납부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자, 위에 자료를 보시면 정지영의 월 보험료가 11만 2,500원인데 사용자 부담금이 56,250원이고 근로자 기여금이 56,250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기여금의 경우에는 월급 줄 때 예수금으로 떼놨겠죠. 그 예수금을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입력해 볼까요?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5월 9일에 차변으로 예수금이 없어져야 돼요. 근로자 기여금 정지영 거 56,250원 강영훈 거 17만 1,000원 그래서 얼마를 22만 7,250원은 직원한테 걷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정지영은 공장에 근무 중이라고 그랬죠? 500번대에 세금과 공과로 얼마? 56,250원 그 다음에
또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얼마? 강영훈 거 17만 1,000원. 요거까지를 전부 다 어디에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대요. 국민은행 45만 4,500원.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이요. 잉여금 처분 및 중간 배당금 지급 그래놨네요. 이사회 회의록이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 보시면 자료 1은 2020년도 중간 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다. 2번 자료 2는 자료 1의 결의대로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698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이체한 통장 거래 내역이다. 자, 평가 문제. 배당 결의일의 회계 처리를 참고하여 배당금 지급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이사회 의사록에 보면 날짜가 7월 3일로 써 있어요. 그러면 7월 3일 걸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중간 배당금을 잡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차변으로 뭐를 없애고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고, 자, 세금 뗀 다음에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날짜는 7월 10일. 자,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고요. 얼마였죠? 4,500. 대변에 세금 내가 떼놨으니까 예수금으로 얼마요? 693만원이죠. 나머지만 어디에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갔대요. 얼마요? 3,807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부가가치세 갈게요. 자, 1번엔 과세 매출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1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거래명세서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자료 1은 제품 공급 전에 유형 인테리어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자료 2는 주 유형 인테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자, 평가 문제 1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래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6월 10일. 내가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니까 11번 과세. 자, 얘는 실크 벽지를 팔았대요. 수량은 60개 4만원. 자, 거래처는 유형 인테리어였고요. 자, 우리가 발급 전송할 거니까 전자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했고요. 분계는 일부는 계약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그죠? 혼합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고 차변에 뭐부터 없애요? 선수금부터 24만원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 없애주시고 나머지는 외상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으로 240만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셔서 날짜가 6월 10일이었죠. 6월 10일. 그러면 여기 나오고요. 체크하셔서 전자 발행 하시고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1번 선영테크 주식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번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단가를 13,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 단가를 12,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평가 문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하자고요? 기존의 걸 먼저 찾자고요.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그럼 20일 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일반 벽지 요 단가를 잘못 썼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 공급하는 게 아니죠? 기존의 거를 마이너스로 없애고 다시 하나를 발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아무데나 두시고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얘는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죠? 기재사항이 잘못된 거니까 자 요거 선택 그대로 두시고 기재사항 차고는 뭘 잘못 쓴 거예요? 공급 가액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1번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존의 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없어지고요. 얘는 작성일자가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날짜는 변경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똑같이 일반 벽지 1000개 13,000원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두 개가 입력이 되어 마이너스 하나, 새로 발급하는 거 하나. 그럼 얘를 모두 해야 돼요. 이제 발급, 전송까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셔서 날짜는 6월 20일, 6월 20일. 자, 요 두 개를 발행하시고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자, 3번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나와 있고요.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용 나와 있고 자료 설명해 보시면 자료 1은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관련 서류이다 그랬고 2번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평가 문제 1번 9월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래요. 자, 그러면 매입매출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9월 1일이요. 매출의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그래서 9월 임대료. 금액은 300에 30이고요. 거래처는 은정 컨설팅.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요 하시고 분계는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얘를 임대료 수입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에 330만원이니 자 탭키 누르셔서 거래처를 어디로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요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2번은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2기 예정신고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자 F2번 누르셔서 상호는 은정 컨설팅 3층 301호 동은 구로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면적은 145제곱, 용도는 사무실이요. 임대 기간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 24개월이라고 했고요. 보증금은
1억 5천에 월세가 300이에요. 관리비는 따로 없죠? 그대로 입력하시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얘기는 몇 퍼센트인지 따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자, 간주임대료가 25만 8,196원이 나와 있네요. 다음 3번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래요.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9월 30일자로 자, 그럼 매출에 얘는 증빙이 없는 거죠. 간주임대료니까 14번 건별 간주임대료라고 하고요. 금액은 합쳐서 쓰시면 되겠죠. 284015 이렇게 입력하시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처는 쓸 필요 없고요. 분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부가세만큼만 차변의 몰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25,819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이제 4번 9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하시오 그랬네요. 다 입력을 했으니까 열어보면 반영이 되어 있겠죠. 7월에서 9월. 그러면 아까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관련된 거고요. 자료 1은 기계장치상고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건물 증축공사 기성청구 자료가 나와 있고요. 3번은 비품 구입 관련 자료가 있대요. 자료 설명 먼저 보시면 자료 1은 제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부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료 2는 공장건물 증축공사가 기성청구라는 말이 완성도 청구라는 뜻이에요. 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11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료 3은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용할 재본기를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평가문제 1번 보시면 자료 1에서 3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1번 자료 1번부터 3번까지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자료 1은 기계장치 산 거 11월 9일이죠. 그래서 11월 9일. 자,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의 과세 51번. 그래서 로봇 포장기 금액은 7천만원에 7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준경기계. 자, 얘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입력하시고 분계는 전액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얘를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료 2번 건물 증축하면서 기성청구가 된 거예요. 대금은 아직 안 줬다고 했고요. 자, 건물을 지금 짓는 중이잖아요. 그죠? 건물 짓는 중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되겠죠. 자, 완성도만큼 짓는 중인데 완성도 된 만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날짜는 14일에 매입의 세금계산서니까 51번 화세 건물 증축공사 이렇게 쓰고요. 금액은 1억 5천에 1,500. 거래처는 승민건설이고요.
얘도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얘도 아직 안 줬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사변에 얘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주시고 대변에 아직 안 줬다 미지급금으로 1억 6,500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비품 산 거네요. 현금 영수증 나와 있죠? 자, 날짜는 며칠이에요? 12월 7일. 매입에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었죠? 그러니까 매입에 현금 과세 61번. 얘는 재본기를 샀다 했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43만원 입력하시면 나눠지겠죠? 거래처는 어디? 주리전자. 자,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입력 의미가 없고요. 전액 현금 주고 샀다는 얘기니까 1번 현금 하셔가지고 얘를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평가 문제 1번 자료는 다 입력했고요. 2번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아래 있죠. 자, 여기 열으셔서 날짜는 지금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하시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 불러오기 하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전표 내용이 일로 가져와져요. 그냥 이 상태로 확인하세요.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게 3개가 불러와집니다. 자, 얘는 이제 다 듣고 부가세 신고서 열어보시면요. 10월에서 12월. 그러면 어디에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정자산 산 거니까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